그래도 수업합시다. 야야야 이거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자, 자연계에서 에너지를 자연계에서 에너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합니다. 에너지는 흘러갑니다. 에너지는 뭐라고? 흘러갑니다. 물질은 지구 안에서 뱅뱅뱅 순환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이렇게 딱 두 단어 암기해 두시면 아주 편안합니다. 에너지는 연력학 법칙에 이거 한 군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에너지는 계속 불안정해지니까. 오케이? 아니? 여기는 복습이에요.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하는 겁니다. 안 온 애들도 있고. 그러다 쟤는 여기 못 들었잖아. 뭐예요? 여기 수업 못, 우리 이거 했었다고. 수업을. 한 번 더 보려고. 한 번, 1학기 때 했는데. 1학기 때 여기를 했다고? 몰라. 하여튼, 살짝 다시 하는 거야. 빨리 지나갈 거야, 그래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가요. 물질은 생태계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간단하지? 그리고 에너지의 이동 형식은 뭐의 이동 형식은? 유기물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뭘 따라서 이동한다고? 빛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되고 화학 에너지가 먹이, 즉 유기물이 돼서 생태계 안에서 누굴 따라서 이동해? 먹이 사슬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서 나가는 형태는 열에너지, 너희들 체온 이런 형식으로 마지막으로 지구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적외선, 열 에너지 형식으로 태양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건 열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영역이 제일 많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먹은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 뭐로 빠져나가? 열 에너지 형식으로 빠져나가. 오케이? 유기물이 돼서 태양 에너지가 유기물이 돼서 생태계 안에서 유기물을 따라서 먹이 사슬을 따라서 이동했다가 최종 형식으로 뭐로 벗어난다? 열 에너지가 돼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라는 거 있는데 에너지 피라미드, 대체수 피라미드, 생체량 피라미드라고 있어요. 생체량은 몸무게의 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케이? 에너지는 당연히 상위 단계로 갈수록 전체 에너지나 개체수, 생체량 다 줄어드는 게 가장 기본이야. 근데 가끔씩 이거나 이것이 생산자가 2차 소비자보다 적을 때가 어쩌면 한 번씩 나와요. 그건 육지 생태계에는 그런 일이 없고 바다 생태계에서 생산자들은 플랑크톤이거든.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얘네들 환경 변화는 어떻게 일순간 쌀을 뒤져버리면서 말이거든. 근데 뭐 육지에서는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변하지 않거든. 가끔씩 1차 소비자보다 생산량 적다 이러면 바다 생태계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은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설명합니다. 저 피라미드 어려울 거 없겠지?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문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 공식 똑바로 기억하세요. 예분의 예 하면 됩니다.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돼요. 오케이?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해? 전 단계 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에너지 효율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외워둬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대로 안 나왔는데 에너지 효율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적어주세요. 에너지 효율 여기다 적자 여기다가 에너지 효율 상위 단계로 갈수록 어떻다? 에너지 효율은 대체로 높아집니다. 반드시 아니에요. 상위 단계로 가면 에너지 효율은 대체로는 증가합니다. 반드시 아니야. 시험에 뭐가 나올까? 아닌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숫자가 주어지면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풀 때. 근데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
상위 단계가 에너지 효율이 높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산이 가능하면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이거 계산해 보셔야 돼요. 시험에 아닌 경우도 나옵니다. 왜? 대체로야. 반드시가 아니기 때문에 꼭 계산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시험 문제 요즘 저거 많이 나오더라고. 계산을 해봐야 돼요. 기억력 기구 중에 뭐 3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런데 계산이 안 돼? 그럼 맞았다고 해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돼요. 계산이 되게 쉽습니다. 그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으니까 반드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도 저기랑 똑같아. 우리 지구복사에서 따지는 거 이번에 지구과학에서 시험 봤던 거 똑같아.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어때야 돼? 에너지 총량은 그게 평형이야. 뭐라고? 생태계도 평형은 이루 아닌 거. 안정적인 생태계는 평형을 이루죠. 그러면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어때야 돼? 들어오는 물질과 나가는 물질이 여기서 화살표는 작은 화살표가 두 종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출입을 합니다. 에너지는 뭐 한다고? 그런데 물질은 그 안에서 뱅뱅 돌아요. 여기서 지금 물질이 표시가 안 돼 있어. 자, 아무 데나 한번 1차, 2차, 3차 중에 아무 데나 하나 찍어봐. 2차 전체 에너지 값이 얼마래? 지금 여기서 넘어온 게 얼마야? 그럼 얘가 내보내야 되는 에너지가 얼마야? 위로 얼마 갔어? 얼마 잡아먹혔어? 얼마 파묻혔어? 나오죠? 어디건 마찬가지. 어디건 내 에너지 총량은 내가 내보내는 총량과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래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안정적인 평형 상태의 생태계가 된다. 간단하죠?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은 어떻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 나오면 화살표 똑바로 찾아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꼭 화살표 못 찾더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개 중에서 이게 밑에 에너지 효율을 줘요. 누가 누구의 몇 배다 뭐 이런 식으로 줘요. 일반적으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어떻다? 높아진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계산이 가능하면 반드시 계산을 해봐라. 오케이? 물질의 생산과 에너지 소비. 이게 이제 시험에 수능에 하나씩은 꼬박꼬박 나옵니다. 얘는 생산자예요. 저 표는 누구라고? 생산자. 이 전체 양이 총광합성이야. 뭐라고? 총광합성도 좋고 총생산량도 좋아요. 왜? 생산자의 경우는 광합성량이 곧 생산량. 그런데 식물도 숨 쉬니 안 쉬니? 식물 호흡해 안 해? 언제 해? 광합성을 햇빛이 쓴다. 많이 하죠. 호흡은 언제 해요? 그렇죠. 항상 해요. 안 낚였어. 잘했어. 그러면 이 중에 일부는 뭐가 돼야 돼? 호흡량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 나머지를 순생산량이라 그래요. 오케이? 이 중에서 일부는 잡아먹혀요. 뭐 한다고? 잡아먹혀요. 쉽게 얘기해서 푹 뜯어먹는다고. 그걸 뭐라 그래? 그냥 잡아먹히는 거. 나머지는 고사량. 낙엽 떨어져 안 떨어져? 낙엽 떨어지고 죽는 놈도 있죠? 그런 것들을 고사량. 오케이? 나머지는 장량. 뭐가 된다고? 즉 순생산이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순생산이 제로다. 무슨 소리야? 잘하지? 못해. 그럼 순생산은 저러면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호흡량이 더 많으면 얼굴 뒤져. 저장된 에너지가 떨어지면 뒤지는. 오케이? 그럼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무조건 뭐가 높아요? 이게 더 높아요. 호흡량보다 많아야 살아남아서 자라날 수 있어요.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는 죽는다. 호흡량이 더 많, 그러면 시험에 호흡량이 더 많은 경우를 내줄까, 안 내줄까? 안 내. 오케이? 그래서 요거 순서. P,
고생. 아, 외우기 쉽겠지? 기억나? 피고생? 순생산량은 뭐뭐뭐 합친 거다? 피식량, 고사량, 생장량.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뭐라 그랬어? 피고생. 오케이? 그러면 1차 소비자는 요걸로 확장시켜. 이게 1차 소비자가 되는 거야. 1차 소비자는 에너지 다 어디서 왔지? 생산자를 잡아 먹어서. 아니, 1차 소비자가 딴짓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1차 소비자 에너지 다 어디서 왔어? 생산자를 먹어서 온 거야. 즉, 이 피식량 중에서, 그래서 이걸 전체를 섭식량이라고 해. 먹은 거. 뭐라 그런다고? 먹은 거. 근데 먹으면 100%다 흡수되냐? 야, 먹었는데 소화 안 되고 흡수 안 돼서 어떻게 해? 응하죠. 뭐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배출량이라고. 뭐 한다고? 여기서 조금 전에 배설이라 그랬는데 배설은 몸 안으로 들어왔던 게 나가는 게 배설이야. 근데 이거는 너네 화장실 가서 응아하는 거는 몸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배출이라는 거야. 아예 들어온 적도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응아하는 거는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된 것 적도 없는 겁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미생물이고요. 섭식량 중에서 얘도 그럼 이 섭식량도 나머지 요 부분 있지? 요거는 뭐라 그러냐? 동화량이다. 뭐라고 그런다? 동화량 중에서도 일부는 또 2차 소비자한테 잡아 먹혀요. 오케이? 일부는 얘도 숨을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숨을 쉬어서 호흡량 똑같이 있고 얘도 잡아먹히겠지? 그래서 얘도 피식량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행장. 오케이? 그래서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오. 구분해서. 근데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이 생산자가 제일 잘 나와요. 근데 이 두 개는 꼭 어떻게 구분해서 해요? 가끔 이래요. 뭐 이거는 여기 중에 어디에 포함되냐? 생장량 있지? 응? 이 중에 어디에 포함되냐?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여기 1차 소비자의 생장량 있지? 어? 생장량은 호흡량, 피식량, 고사량, 생장량 중에 어디에 포함되냐? 무조건 야 이거 다 피식량에 포함되는 거야. 1차 소비자의 에너지는 전부 다 어디서 왔으니까? 이거 먹은 거에서 왔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됐든 다 어디 포함돼? 피식량에 포함돼야 되는 거야. 왜 이거 고사량 뭐 이런 데서 따질 필요가 없어. 다 여기서 온 거니까.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 왜 여기서 와? 당연히 거기서 왔지. 딴 데서 온 적이 없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기억 안 나? 확실히 나? 그때는 내가 아마 생장량이 아니라 다른 거 가지고 얘기했을 거야. 이 에너지는 다 어디서 온 거다? 여기서 온 거야.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근데 뭐 한참 고민을 하고 있어. 여기서 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서 다 온 거기 때문에 얘네 에너지는 다 피식량 중 일부다. 알겠냐? 이거를 이렇게 주면 너무 쉽지? 그래서 시험 문제를 요걸로 줘. 그러면 알아야지. 이 개념을 알아야지. 보통 요거들 안 줘. 그리고 이걸 뭐 총생산, 뭐랬죠?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뭐뭐뭐 중 하나다 이렇게 줘요. 그죠? 그럼 저 중에 제일 많은 거 누가 돼요? 순생산, 총생산이야, 이게. 왜? 이 전체가 뭐니까? 그럼 제일 많은 게 누구야, 그래? 총생산량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순생산 있겠죠? 그러면 총하고 순하고 뺀 차이가 요만큼이 호흡량이 돼요. 요만큼이 뭐? 호흡량. 그럼, 그럼 순생산 이만큼에서 이만큼 생장했었지? 그럼 나머지는 뭐야? P고 남았지. P고 생이니까. 여기 피식량하고 고사량이 여기에 해당해. 요게. 여기 고사량에 나는 낙엽량까지 같이 얘기한 거야. 낙엽이 뭐 말라 죽은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네. 요게 피고에 해당하는 거. 요런 문제 요거를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문제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식물 군 생산량의 차이. 일단, 군집이 뭐야? 군집 나왔는데, 요 말을 살짝 바꾸어서 틀린 말로 바꾸면, 개체군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 개체군은 몇 종? 한 종이야. 개체군은 몇 종? 군집은 생태계 안에 있는 소떼, 개떼, 말떼, 닭떼를 다 합쳐 얘기하는 거고, 개체군은 몇 종류? 소떼, 요거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 여기 틀린 문장 만들 때 뭐를 바꾼다? 군집이 뭐로 바꾼다? 개체군. 혹은 개체군은 군집을 살짝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되니까 개체군이나 군집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드시 이게 맞는 문장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중에 선생님 이거 왜 틀려요? 이러고 오면은 눈썹을 10개씩 뽑을 거야. 너는 이빨로? 네? 왜 이거는 응? 웃는 거 보니까 이게 그런 거 틀릴 리가 있어 이러는 것 같은데 질문하러 올 것 같아서 그거 골라. 이빨은 너무 예뻐. 속눈썹, 겉눈썹.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걸게요. 위에 걸로 갈래? 나는 안에서 밖으로 뽑아 나간다. 한쪽만. 그래서 정면을 보고 있어도 옆에 보고 있는 거 지금 만들 거야. 너는 여기만 뽑을게. 그래서 삼각김밥 만들어줄게. 요즘 들어 뭐 이렇게 머리에 신경을 써 이놈 시게. 자, 이게 그렇게 식물 분집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생태계 종류에 따라서 누가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해. 열대우림이 짱이야. 누가 짱?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존. 열대우림이 짱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천이가 진행 중인 거. 천이가 진행 중인 거. 천이가 진행 중일 때 있지? 그때가 총 생산량이 더 높아요. 극상으로 가면 오히려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식물이 천이가 될 때 에너지가 뭐 바닥에서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 바닥에서 시작해서 내리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극상에 도달하면 살짝 여기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진행 중일 때 요때쯤 있지? 이때쯤 생산량이 더 높다. 가끔 이래. 이때가 더 높다. 극상일 때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다? 이건 항상 틀린 말이에요. 오케이? 좀 이따 그래프 하나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고쳐서 해줄게. 오케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 어디? 열대, 우림. 그리고 숲, 초원 이렇게 내려갑니다. 농경지는 생각보다 적어요. 농경지는 한 종류만 살아갖고 얘네들 너무 불안해. 진행 중인 곳. 그리고 극상에 도달하고 극상이면 음수림을 뜻해요. 뭘 뜻한다고? 오케이? 우리 초봉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요 원인까지는 몰라도 극상이면 뭐가 발달했다? 음수림이 생체량은 많아. 즉 덩어리는 커. 근데 순생산 호흡을 많이 써. 남은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숲이 더 이상 팽창하지 않는 상태이지. 그러니까 뭐가 별로 없어? 순생산량이 별로 없는 게 극상이야. 뭐가 별로 없다고? 순생산량이 별로. 호흡으로 다 써서 그 안에서 딱 쓸 만큼만 만드는 거야. 더 이상 팽창하지 않아. 순생산량이 적어서 오히려 여기서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든다. 농경지, 아까 그랬지 농경지 생각보다 적다고. 한 종류만 있어서 그래. 왜? 근데 농경지는 순생산량만 존나게 많은 거야. 왜? 농약 졸라 쳤죠? 피식량이 있어 없어? 피식량이 거의 제로로 만들어 버려. 그래서 순생산량만 높여놓은 거야. 총생산량은 오히려 줄어. 여기까지 거. 그 다음에 물질의 순환. 물질 아까 순환한다 그랬지?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물질의 순환은 탄소와 질소 순환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근데 탄소 순환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까? 바로 이거야. 탄소가 어떤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가? 우리 작년에 지구의 5가지 권역 배웠죠? 수권, 직권, 기권, 생물권, 외권 배웠지? 요 중에 외권은 우주니까 빼고 4가지 권역의 탄소가 어떤 형식을 직권부터
직권에는 탄소가 어떤 형식으로 있어? 탄산염 형태로 있어요. 어떤 형태로 있다고? 가장 많은 게 CaCO3. 석회석 같은 형식이에요. 가장 많은 거야. CaCO3, 뭐 K2CO3, Na2CO3 이런 거 있지? 그걸 다 여기 CO3 탄산하고 붙었으니까 통칭 다 뭐라고 부르냐? 탄산염이라고 불러. 오케이? 거기에다가 화성이죠. 뭐? 석탄, 석유, 천연, 가스가 거의 대부분 뭐와 뭐로만 돼 있지? 탄소와 수소 위주로 돼 있지.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보통 직권에 탄소가 포함됩니다. 하나, 하나. 탄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어디? 직권입니다. 왜? 기체를 고체로 만들어 놓은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죠? 그치? 그래서 탄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 직권이야. 근데 문제는 이걸 자꾸 꺼내서 쓰니까 대기 중에 탄소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권에는 거의 대부분 이산화탄소가 메테인 형식인데 특히 많은 거 누구? 거의 이산화탄소 형식이다. 수권에는 H2CO3 그러니까 탄산 이온 있지? 응? 요 형식으로 혹은 탄산 수소 이온 형식 이 형식으로 거의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칼슘이라든가 칼륨 뭐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염이 돼서 가라앉죠. 그래서 이런 탄산염 대부분 이 석회석은 깊은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얘네들이 가라앉아서 심해 5,000m, 6,000m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갖고 물처럼 이렇게 가라앉아요. 바닷속에도 눈이 못 보는 거죠. 그게 지금의 석회석이 된 거예요. 생물권에는 한마디로 뭐? 유기물의 형식. 유기물이니까 뭐야? 단, 질, 핵.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형식으로 탄소를 저장하고 있죠. 근데 얘가 땅속에 파묻히면 뭐가 돼? 화석연료가 되지. 물론 시간이 존나 오래 걸리면. 그리고 얘 꺼냈으면 뭐가 돼? 이산화탄소가 되지.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지. 그치? 물에 녹은 애들은 아까 어떻게 가라앉는다 그랬죠? 일로 가죠? 그치? 광합성에서 어디로 가? 기권에 있던 거 광합성에서 생물권으로 오죠? 생물권. 또 뭐 파묻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일부는 기권으로도 돌아가죠. 그치? 그리고 생물권에서 호흡해서 이산화탄소로도 돌아가죠. 돌고 돌아 안 돌아. 이게 탄소의 순환. 그 얘기 화살표로 졸라 복잡하게 밑에 주저주저하게 써 있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부터? 각 권역에 어떤 형식으로 있는지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다음은 질소 순환. 질소는 이것부터 알아야 돼. 생명체가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생산자의 생산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야 뭐가 되죠. 그런데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3대 비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질소, 린, 필름이야. 뭐라고? 질소는 단백질 만들 때, 즉 몸집 키우는 거하고 관계되고요. 이는 핵산 만들 때, 즉 씨앗과 종자 생산하고 직결되고요. DNA 만드는데 직결되고요. 칼륨은 외부에 있는 물질을 삼투압에 의해서 흡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수 원소 세 가지. 사실 식물 생장에 필요한 10대 원소입니다. 뭐라고? 10대 원소. 그 중에 딱 세 가지. 얘는 분자 형식. CO2, H2O 형식으로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온 형식으로 흡수됩니다. 무슨 형식? 즉 분자 형식으로는 물, 이산화탄소 빼고는 분자 형식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이온 형식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가 질소인 칼륨 중에 자연계 상태에서 넘쳐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비료를 줘야 돼. 없어서 비료를 줘야 돼. 알겠어? 그 중에 질소, 저놈의 질소, 공기 중에 제일 많아요. 여기가 땅이야. 응? 공기 중에 질소가 80%씩이나 있습니다. 문제는 저놈의 질소가 삼중 공유결합 상태. 존나 결합력이 어때? 세요. 우리 중학교 때 암모니아 생성 반응식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엄청 썼죠? 이거 반응 조건이 500도 이상, 200 기압 이상, 속매가 있을 때 이 조건이 쉽냐 어렵냐?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조건이야. 저거. 그리고 이 짓을 하려면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할까 안 할까? 안에 암모니아 중국에서 사와요. 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터뜨려서 그거보다 외국에서 사오는 게 중국에서 싼 값 사오는 게 싸니까. 그래서 요소수가 중국에 의존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아이고 씨. 우리나라에서 이거 잘 안 만드는 거야. 뭘 사다가 암모니아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사다가 비료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게 싸게 먹히니까. 그랬다가 작년에 요소수 때문에 싹 이번에 또 그럴 수 있다는데. 근데 중국에서도 이 방법으로 안 뽑아요. 석탄 있지?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뽑아내지. 걔네들도. 하여간 얘는 써먹기가 쉬운 형태, 어려운 형태. 써먹기가 더럽게 어려운 형태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방에 아까 이온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지? 그럼 생물이 써먹는 형태는 암모늄 이온 형태나 혹은 질산 이온 형태. 특히 요거를 특히 잘 써먹거든요. 근데 이걸 한 방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고마운 존재가 1초에 두세 번 꼴로 나타나요. 벼락. 지구 전체로 보면 1초에 두 번 정도 친대요. 한두 번 정도 벼락을 친대요. 그때 그 온도가 1억 도가 넘어갔거든요. 아주 좁은 영역이지만 순간 온도가 1억 도씩 넘어가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바로 이렇게 바꿔줘요. 이런 현상을 공중강정이라고 해요. 이런 현상. 근데 이게 너네 최근에 벼락 친 거 언제 봤어? 지구 전체적으로는 초당 한두 번이지만 이 근처에서는 몇 번 봤냐고. 몇 번 못 보죠. 그렇다는 얘기는 생태계를 굴리기에도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 근데 고맙게도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고마운 존재가 있죠. 소위에게는 뿌리옥 박테리아. 뭐라고? 질소고정세균이라고 해. 뭐라고? 보통 이렇게 질소를 공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니아로 바꿔주는 애들을 통칭 질소 고정세균이라고 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콩의 뿌리에 붙어 사는 뿌리옥박테리아. 그리고 공생은 안 하지만 아조토박터라는 박테리아도 있어요. 오케이? 통칭 질소 고정 세균이야. 얘가 암모니아를 만들어주는데 암모니아 물에 졸라 잘 녹잖아. 근데 물에 녹자마자 바로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직접 써먹을 수도 있지만 요거를 한 번 더 가공해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만들어주는 세균이 질산화세균. 어떤 책에는 아직도 질화세균이라고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질산화세균으로 바뀌었어. 근데 너희들 선배는 질화라고 배웠어. 혹시 문제 풀다가 옛날 문제면 질화라고 나오는데 놀래지 마시고 질화랑 질산은 같은 거야. 요거를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사실 여기 NO2-도 있어요. 아질산 이온도 요 사이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넘어갔고 이렇게 암모늄이온은 그럼 얘를 누가 식물이 흡수돼서 있지? 생태계로 들어오 어디로 들어와? 그럼 이 생태계 안에서 얘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게 질소동화야.
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과정은 질소 동화가 아니야. 이거 가지고 뭘 만들면? 단백질을 만들면, 요거 생명체 안에 들어와서 요거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면 그게 질소 동화야. 요거 질소 동화 아니라고. 요거 질소 동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인데 요거 질소 동화 아니에요. 요게 식물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단백질의 원료 있지? 그걸로 전환돼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이 질소 동화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다시 어디를 따라서 이동해? 먹이사슬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일부는 땅속으로 파묻히기도 하고 일부는 공중으로 날아가기도 하겠지?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만든 새끼를 안방에 이렇게 돌려보내는 반동분자 새끼들이 있어요. 탈질소 세균이 있어. 뭐가 있다고? 네. 탈질소 세균이 탈질산화를 시켜요. 이게 뭐가 붙어? 진짜가 붙어. 나쁜 새끼지. 이렇게 돌려고. 그러면 질소의 순환. 이 그림이 끝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응? 요거 누구에 의해서? 얘네들에 의해서. 오케이? 그리고 질산화랑 질소 동화를 좀 헷갈리지 않을까. 이게 원래 통합과학에 나와야 되는데 통합과학 책에서는 안 소개하고 그냥 선생님들이 별도로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작년에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질소는 탄소만 배우고. 여기서 뭐 화살표 어쩌고 좀 쭉 나는데 결국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여 밑에 주저리 떴던 거. 이거는 화살표 따라서 따라가면서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돼. 안 그러면 다 외우지 못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요 그림에서는 화살표 두 개가 있는데 잘 봐. 차이가 있어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점선과 실선으로 줄 거야. 잘 봐. 박스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화살표가 하나 있고요. 박스 바깥으로 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빨간색 밖으로 나오죠. 박스는 생태계를 뜻하고 밖으로 나올 수 들었다 날라 에너지를 뜻합니다. 뭘 뜻한다고?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 그랬지? 그래서 물질은 이 안에서 순환을 해야 돼. 파란 화살표 밖으로 나와 안 나와? 시험에서는 이거 안 줄 거야. 기억과 은 각각 누구와 누구 중 하나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바깥쪽으로 나오고 들어가는 화살표는 뭐라고 보면 되고?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서만 뺑글뺑글 도는 새끼는 뭐?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값은 역시 들어온 에너지 값 총량은 나간 에너지 총량과 똑같다. 평형 상태를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평형. 이거는 뭐 통합과학 때 됐으니까 어렵지. 생태계의 평형은 뭐에서 왜 유지가 됩니까? 생태계 평형은 뭐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까? 한마디로 인식과 포식에 의해 유지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고? 여기 보면 먹이 사슬에 의해서라고 나왔지. 먹이 사슬에 의해서 결국은 뭐야? 피식과 포식에 의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겁니다. 평형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전체 에너지 값이 크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생물의 종류도 크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려면 평형이라는 게 한마디로 평형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멸종이 되면 돼. 안 돼. 멸종이 있으면 굉장히 크게 변하는 거야. 근데 멸종이 안 되려면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돼. 뭐가 복잡해야 된다? 먹이 그물이 복잡하려면 그 안에 종 다양성이 있다. 여러 종이 있어야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야 오히려 멸종이 잘 안 돼.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멸종이 될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아니요. 복잡할수록 오히려 멸종이 잘 안 돼요. 오케이? 즉 안정적인 생태계, 건강한 생태계는 어떤 생태계다? 먹이 그물이 복잡한, 즉 종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복잡한 생태계가 아닙니다. 오케이? 유지의 원리는 뭐라고? 피식과 포식이야. 이거는 통합과학 때 했던 거 기억나요? 어떤 원리로 얘 갑자기 증가하면
위에 거 증가하죠. 아래 거 감소하죠. 근데 아래 거 감소했으니까 다시 위에 거 감소하죠. 그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다시. 음. 완전히 멸종만 안 나가면 이게 돼요. 그런데 인간의 활동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어? 짝대고 있죠. 응? 생태계통용. 이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건 이거죠. 응? 외래종은 왜 문제가 되냐? 천적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렇다? 외래종은 천적이 없어서 먹이 사슬에서 독립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거 베스, 블루길, 뉴트리아. 뉴트리아는 요즘 우리나라 그 야생 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삽이 원래 뉴트리아를 안 먹었대요. 근데 맛을 알았어. 그래서 삽이 뉴트리아를 잡아먹어서 갑자기 개체수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생태계에 있는 삭 있죠? 삭 개체수가 좀 늘었대. 그러면은 삭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대신 가축을 공격해요. 그런 외래종을 먹는 그게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있을 수도 있는데 동물들은 특이하게 먹던 것 위주로 먹죠. 잘 먹어 안 먹어. 사실 사람은 먹는 게 굉장히 다양하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먹기까지 시간이 어땠을까? 수십만 년 걸린 거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원시인들은 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를 구분한 거예요. 오케이? 외래종 유입은 근데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거 사실 얘기 알죠? 미국에 사슴 보호하겠다고 늑대 다 쏴죽여버렸더니 우리 사슴 개체수가 쫙 늘었는데 갑자기 사슴 개체수가 공도가 쳤죠. 봤더니 초원이 사라졌어. 왜? 사슴 숫자가 너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늑대를 보호해. 늑대 개체수가 어느 정도 돼야 사슴 개체수가. 그러니까 늑대 개체수가 너무 많았지만 몇 마리만 제거하는. 맨 제곱층 위에 있는 놈이지. 얘만 어느 정도 조정하면 그 아래쪽은 자동 조절이. 이제는 배운 거지. 옛날에는 늑대를 싹 죽여버렸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예 그냥 생태계를 대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때 배운 거죠. 생태계를 함부로 건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다음 시간에는 저 뒤에 사단시 단원하고 기말고사 대비는 가능하면 빨리 준비하는 거로 여기는 기말고사 대비는 솔직히 유전 일부 빼고는 문제 많이 풀어보면 점수 나온대. 수고했습니다. 네, 해봐요. 오늘은 숙제 없어.